자,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로고스에서 화학을 맡고 있는 이혁재라고 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설명회 라도 어머님들 찾아뵙게 된 건 너무나 반갑고요. 또 이렇게 또 클릭해서 들어와 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오늘 어머님들께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궁금하신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정보를 일단 어떤 걸 하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계정화학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요. 벌써 선행을 시킨 분도 있을 것이고 아직 한 번도 화학을 접해보지 않은 그런 학생의 학부모님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학에 대한 얘기, 계정화학 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이혁재 화학의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연간 로드맵. 그래서 겨울 학기에 하는 그 예비 고2 대상으로 하는 화학 수업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뭐 예전에 근무했던 뭐 데치카의 논술이나 파인만 학원에서 또 총괄 과학팀장을 했었었고요. 뭐 명인학원이나 러셀 출강을 했었고 현재는 지금 4군데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특징을 말씀드리면 대구대치 138 학원이나 대치다원 학원, 강대마이맥 학원 요 3개 학원은 수능 수업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로고스에서만 유일하게 수능 수업과 고2 내신 수업, 고2 내신 수업은 로고스에서만 진행을 합니다. 예비 고2 대상으로요. 고2 대상으로.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다. 로고스 학원은 잠실과 방이 2군데에 출강하고 있고요. 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감사하게도 2년 동안 송파구에서 화학 최다 수강생을 현재 유지하고 있고요. 되게 많은 격려도 보내주시고 또 좋은 결과 나와서 학생들과도 좋은 소통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게 의미하는 건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보여드린 것도 있지만 저는 더 중요한 건 납득할 만한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님과의 소통, 또 학생들과 좋은 호흡.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믿고 맡겨도 되는 수업, 믿고 맡겨도 되는 강사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할게요. 계정화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정화학 내신으로 따지면 올해가 2년 차고요. 내년부터 3년 차가 될 거고 올해가 수능으로 계정화학 첫 해가 될 거고요. 내년이 2번째가 될 겁니다. 화학에 대한 그런 문제풀, 계정화학에 대한 문제풀이나 어떤 경향 분석이 오랜 기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수업을 듣느냐, 누구한테 맡기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화학에 대해서 확실하게 분석을 해드리면 뭐 요거는 이제 목차나 단원과 소단원에 대한 내용이니까 제가 어떤 성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화학을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이유가 1단원과 4단원이 어렵거든요. 계정화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1단원과 4단원이 어떤 관계성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 1단원과 4단원은 친구 같은 관계를 보시면 돼요. 뭐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1단원에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4단원에서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1단원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면 4단원에서도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2단원과 3단원은 가족 같은 관계예요. 2단원은요, 내신으로 따지면 1학기 기말고사 내용인데 1학기 기말고사에 대해서 성적이 좋지 않으면 3단원, 2학기 중간고사 성적도 좋은 성적이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완전히 연계성이 있는 그런 2단원과 3단원 관계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2단원과 3단원은 그런 의식을 갖고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상대적으로 1, 4단원에 비하면 2, 3단원은 약간 쉬운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계정화학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중요한 건데 사실 중요한 건 현재의 개정된 내용이 어떠한 것이고 뭐 이것이 어느 정도 어떤 내용들이 중요하고 어렵다라는 걸 중요한 것이지 예전 교육과정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궁금해하시는 게 있잖아요. 과연 화학이 원래 어려웠었는데 예전보다 쉬워졌는지 어려워졌는지 뭐가 들어왔는지 정도는 알고 가셔야 나중에 학생들과의 교감이나 소통이나 또 강사와의 상담에 있어서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 나오죠. 예전보다 조금은 쉬워졌어요. 자, 삭제된 파트죠.
요 노란색 폰트로 되어 있는 것들이 뭐냐면 조금 중요하거나 어려운 파트, 즉 준킬러와 킬러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화합물의 조성, 탄화수소, 금속관 반응 요 세 가지가 상당히 어렵고 중요한 단원이었는데 요게 빠졌어요. 빠졌으면 쉬워지지 않았냐? 아, 많이 쉬워지겠죠. 더 이상 추가되는 게 없다면. 그러나 꽤 많은 내용이 추가가 되었어요. 그것도 화투에서 거의 대부분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뭐 용해의 농도라던가 산화수법, 중화적정, 화학반응에서 열출입이요. pH도 빠졌네요. 요 상당히 많은 내용이 새롭게 들어왔죠. 그래서 자, 이만큼 빠지고 들어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약간은 쉬워졌어요. 정확하게 강사가 알고 있는 것이죠. 학생들이 공부하기에는 예전보다는 조금 더 쉬워진 건 맞으나 안타깝게도 이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도 화학입니다. 그리고 물화생지가 다 조금씩 난이도가 쉬워졌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덜 쉬워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요 용액의 농도, 산화수법, pH, 중화적정, 요 노란색 새롭게 개정된 내용에서 요런 내용들, 이 노란색 폰트에 대해 해당되는 컨텐츠가 어떤 의미를 지고 있는 의미를 갖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여기 노란색 예전에 있다가 빠진 부분들이 킬러와 준킬러이기 때문에 올해 고3 수능 학평 모평을 분석해보면 알 수 있겠죠. 새롭게 들어온 요 용액의 농도나 산화수법, pH, 열출입 요 네 가지 컨텐츠가 준킬러 파트로 뜨고 있어요. 만만치 않다는 뜻이죠. 그리고 중화적정이 새롭게 들어왔는데 이 중화적정이 결국에는 예전에 중화반응과 관련된 파트인데요. 중화반응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중화반응이 어려웠습니다. 예전에 중화반응 그대로 가면서 왜 어려워졌냐면요. 1단원의 몰농도와 4단원의 pH가 예전의 중화반응에 통합돼서 나오는 형식으로 중화반응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되어버렸다는 뜻이죠. 물론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건 1단원 양적 관계였는데 이제는 중화반응도 만만치 않아요. 저는 이제 뉴 중화반응이라고 하는데 요 두 가지가 새롭게 내용이 바뀐 계정화학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두 가지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충분히 된 상태에서 겨울 학기부터 그 의미를 차근차근 단계별로 의미를 배워가면서 실력을 쌓아가야 되는 그런 커리큘럼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커리큘럼으로 예비고의 겨울방학 찾아뵙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에 대해서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이혁재 화학에 대해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 네 가지만 제가 추려드리면 교재죠. 결국에는 교재의 의미가 저는 교재의 의미에 상당히 큰 중요성을 두고 있는데요. 교재가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지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파랭이라는 개념서와 주황이라는 워크북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내신 교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숙제장. 자, 요걸 제가 집어넣은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 학생들한테 많은 자료를 주는 것은 중요하나 선별된 자료를 심플한 과정으로, 심플한 단계로 딱딱 이것만 공부하면 돼라는 그런 안도감을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강사들은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학생들도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올인원 숙제장. 자, 숙제. 아이들이 푸는 문제는 저는 워크북, 자체 교재입니다. 워크북과 매주 한 번씩 나가는 숙제장 딱 두 가지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이 숙제장에 EBS나 내신 기출, 수능 기출, 고난이도 문항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아이들의 실력을 평가할 수 있고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개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모의고사인데 그냥 일반적인 모의고사 보면 안 되겠죠. 붙여넣기 하는 모의고사 안 됩니다. 상당히 고퀄리티의 자체 제작 모의고사로 내신 시험 대비 진행할 예정이고요. 브론즈, 실버, 골드 난이도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잘 갖춰져 있고 아무리 강사가 강의를 잘하더라도 결국에는 개별적으로 성취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인 성취도 관리와 그것을 업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 결국 이걸 관리라고 하죠. 학생들한테 잘 먹히는 관리가 무엇인지 결국 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개별 클리닉과 유튜브 문풀 링크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교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개념서 8행이고요. 요거는 시중 문제집이 아닙니다. 문제집도 워크북의 형식으로 자체 교조를 주황이로서 아이들에게 1년 동안 내내 제공이 되고요. 자, 8행에 대한 소개. 아까 제가 교재에 대한 중요성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자, 교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학생들이 가장 활용도가 높은, 학생들에게 중요한 교재는 어떤 교재일까요? 시험 전날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시험 전날에 뭘 봐야 할까요? 문제 풀어야 될까요? 아니죠. 시험에 꼭 나와야 하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 필수 내용들과 다른 학생들은 쉬운데 나만 못해요. 아무리 두세 번 봐도 잘 풀리지 않고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이 있고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어떤 요약본 노트가 있다면 시험 전날에 그것만 반복해서 돌려야겠죠. 본인이 부족한 걸 시험 전날에 반복해서 돌리면 다음날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가 상당히 편해질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단거나 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적의 내신 교재로서 8행이가 활용되고 있고요.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필기 공간입니다. 빈 공간이 많죠? 시중 문제집처럼 꽉꽉 채워져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들, 시험에 출제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로 빈칸을 구성해서 학생들이 필기하게끔 하고요. 또 하나, 기존의 인강이나 아니면 시중 교재에 있는, 교재에 없는 것들, 즉 문제풀이에 필요한 심화 내용이나 제가 따로 정리한, 제가 만들어낸 컨텐츠, 문제풀이에 필요한 테크닉이라던가 정말 꼭 암기되어야 할 내용들, 그런 것들로 빈칸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늘 필기를 하면서 1차로 학습을 하게 되고, 그리고 반복 복습을 하면서 2차, 3차, 3회독, 4회독, 5회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교재 구성이라 보시면 될 거고요. 핵심 포인트는 제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시험에 꼭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된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한 핵심 포인트, 이거와 관련된 필수 예제가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대표 유형 정리인데요. 준킬러나 킬러 유형의 경우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딱 이거예요. 시험 문제가 딱 나왔어요. 이 주제다. 근데 이 주제 안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시험에 꼭 나오는 유형들, 그 유형들을 사전에 학습을 해서 보자마자 이 유형이네. 그리고 이 유형 안에 제가 집어넣은 컨텐츠와 예제들의 풀이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이 유형은 이렇게 접근해서 이렇게 풀면 돼 라는 것들을 교재를 통해서 확실하게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이것이 숙지가 되면 고득점, 그 다음에 시간 안에 신속하게 풀 수 있는 그런 직관적인 풀이가 가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유형별 정리, 준킬러와 킬러 주제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예를 들면 실전 유형 세 번째, 몰에서 꼭 나오는 거,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거죠. 아보가드로 법칙 실린더에서 적용하기라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자체 문제집, 워크북인데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어요. 스텝 1, 개념 확인, 그다음 스텝 2, 내신 유형, 스텝 3, 수능 유형이고요. 자, 그 다음 단계로 풀어야겠죠? 내신 유형과 수능 유형 중에서 어려운 고난이도 문제에 도전하기는 스텝 4가 될 거고요. 아이들이 가장 또 고1 때부터 많이 느껴보셨죠? 서술형 감점입니다. 자, 그것에 대비한 서술형 대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주황이 워크북입니다. 1년 내내 8행이야 워크북을 학생들은 갖고 다니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아까 말씀드렸던 고퀄리티의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상당히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신의 한 수라는 타이틀로 아이들에게, 여기 실버라고 보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 직전에 1회, 2회, 3회, 많게는 3회까지 볼 수 있는 실전 모의고사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성취도 평가는 제가 어머님들과 학생과 공유할 겁니다.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아이들마다 성취도가 분명히 따라오는 속도나 성취도가 달라요.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성취도를 업시켜줄 수 있고, 뭐가 부족한지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머님들도 아시는 클리닉일 거예요. 이 클리닉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해 오면서 체계화된 시스템이 잡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요. 시험 시작 3주 전부터 이제 본격적인 클리닉이 시작이 되고요. 클리닉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의무 클리닉과 자유 클리닉인데 의무 클리닉은 실전 모의고사 후 일정 성취도 미만의 학생들의 경우에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 것이고 자유 클리닉은 언제든 뭐 본인의 성취도에 상관없이 숙제장이나 모의고사나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참여해서 물어볼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클리닉이기 때문에 3주 전부터 의무 클리닉과 자율 클리닉으로 나눠서 진행이 되고요. 이게 이제 우리 연구실에서 팀장이 오픈 카톡창을 통해서 학생들을 다 모집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엔 반별로 클리닉방이 있고요. 그 소통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고2 학생들이 한꺼번에 모여있는 클리닉 신청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간단한 설문지 형식으로 신청을 받고 있고요. 마감이 10분도 안 돼서 끝납니다. 며칠 밤 몇 시부터 클리닉 신청 들어갈 거야. 그래서 선착순 신청이 들어갈 거고요. 거기서 막히더라도 우선 신청자 예약 대상이 돼서 다음 주 클리닉에 가장 먼저 좋은 시간을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밤 10시 이후에는 스터디 카페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참여합니다. 그 다음에 우수한 조교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학생들에게 가장 만족도가 높은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혁쌤만의 클리닉 시스템 말씀드렸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유튜브 채널을 저는 좀 다각적으로 활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정규 수업 시간만 갖고 공부하는 시대는 지났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결석한 경우에 영상 보강용으로 쓰이지만 결석하지 않고 정규 수업을 봤는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경우에는 학생들이 선생님 저 이 부분 어려워서 보내주세요 라고 신청을 하면 제가 유튜브 링크를 카톡이나 문자로 보냅니다. 그럼 언제든 집에서 부족한 부분만 다시 시청할 수 있게 해드리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필기를 하더라도 어떤 문제 풀이에 대해서 정말 킬러 문제의 경우는 다음날 일어나면 또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잘 기억나지 않고 두 번, 세 번 봐도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제가 따로 어려운 문제의 경우는 문풀 촬영을 해서 아이들에게 의무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볼 수 있게 링크를 쏘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각적인 유튜브 채널을 활용함으로써 아이들의 개별적인 성취도를 정말 신속하게 올릴 수 있고 학생들마다 부족한 부분을 메꿔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관리적인 부분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참 많네요. 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다 소개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저만의 직보 자료집이 있어요. 직보 때 질의응답만 받지 않습니다. 1시간 정도 학교별로 직보 자료집으로 직보 수업을 하고요. 나머지 시간을 질의응답 받는데 이건 뭐냐면 전날이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할 만한 내용들과 그리고 시험에 꼭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 그리고 학교 수업 필기 확인을 통해서 지역적인 이 학교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 학교만 나오는 내용들에 대한 총정리 수업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가끔 가다가 뭐 아이들이 조금 더 심한 내용이나 더 좋은 풀이를 원하는 그런 주제의 경우에는 제가 정규 수업 때 하지 않았던 좀 새로운 내용까지 추가해서 설명한 경우도 있어요. 직보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빠지면 큰일 나요. 직보 수업 들으면 10점이 올라가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요거 10 플러스 업까지 소개해 드렸고요. 자, 우리 겨울 학기부터 이제 저와 함께 1년 동안 호흡을 맞춰야 하잖아요. 그래서 연간 커리큘럼 보여드리면 겨울 학기에 프리파링이라는 교재로 이제 내신과 수능 화학의 시작점이 될 것이고요.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화학을 처음 배우는 학생도요. 겨울 학기부터 시작을 하더라도 이 커리큘럼 충실히만 따라온다면 충분히 수능과 내신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어요. 대신에 중요한 건 이거죠. 아시겠지만 몇 번 선행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 선행, 한 번 수업을 듣더라도 어떤 마인드로 학생들이 진지하게 참여를 하고 강사와 좋은 호흡으로 9주와 10주간의 겨울학기 수업을 이끌어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아실 거예요. 학생들 와서 9주, 10주 헛되이 시간을 보내도록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겨울학기부터 시작을 해서 2학기 기말까지 여름학기에는 4단원 킬러 들어가고요. 모든 연간 커리큘럼의 자체 교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리큘럼을 진행된다는 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시간표입니다. 자, 시간표를 말씀드리면 아마 학원에 배치된 거 보시면 무슨 학교 위주, 무슨 학교 위주라고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 학교는 잠신구 위주라고 써 있으면 영동일고 위주라고 쓰면 못 들어가나요? 자, 저는 내신 1학기 중간고사부터 학생들이 유두리 있게 학교별로 조절을 해요. 이왕이면 같은 학교 학생들 위주로 모여져 있는 내신 수업이 더 좋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나 어차피 섞어서 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학교별로 조절이 돼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로고스 학원에서 겨울 학기부터 학교별 위주로 모집을 하려고 해요. 그때부터 같이 호흡해 가는 게 좋으니까. 그러나 아시겠지만 내신 때도 어쩔 수 없이 이 학교반 수업, 본인이 다니는 학교반 수업을 못 듣는 경우에는 다른 반 수업을 들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전혀 문제없는 커리큘럼이에요. 하물며 겨울학기 어차피 똑같은 커리큘럼을 진행되기 때문에 어느 반으로 들어가도 상관은 없으십니다. 이왕이면 학교별 위주로 들어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여기까지 제가 이제 좀 많은 내용들을 좀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학생 보내주시면 저는 끝까지 절대 먼저 학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좋은 성적, 좋은 과정, 학생들과의 좋은 호흡을 통해서 학생들이 끝까지 신뢰하는 그런 강의로서 보답을 드릴 거고요. 겨울학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신 이 가운데 우리 학생들 보내주시면 제가 1년 동안 잘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로고스에서 화학을 담당하는 이혁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